자, 지난 영상에서 이직 때 연봉 협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은 연봉 협상뿐 아니라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협상이 중요한 이유? 사람들이 협상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협상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협상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협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협상이라는 거는 이미 A와 B가 어떤 테이블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앉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앉았겠죠. A가 B한테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걸 B가 기대하고, B가 A한테 뭔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를 A가 기대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 간의 기대 수준을 알지 못하고 서로 간의 기준점도 아직 전혀 맞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협상에서 그냥 뭔가 깨질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서로 간에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기준도 없는 상태인데 초반부터 깨질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협상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협상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협상을 시도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다른 어떤 일반적인 경쟁자들에 비해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제가 생각하는 협상의 제1원칙은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로 좋아하는 문구, 책 제목도 있는데 Everything is negotiable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협상의 첫 단계는 뭐냐면 제안을 던지는 게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 청소년기에 누군가에게 사귀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겁이 났던 포인트는 거절을 당하거나 또는 승낙을 해서 기뻐하는 그 이후 시점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사귈래? 라고 제안을 던지는 시점이 가장 두려운 시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그 제안을 던지지 않으면 성공과 실패 그 둘 중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심지어 가장 극단적인 예로 저는 백화점에서 물건값을 깎는 시도를 하거나 뭔가를 끼워달라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진상짓을 한다거나 비굴하거나 무례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동대문에서 보통 뭐 이런 데서 옷을 살 때 옷 얼마예요? 하고 뭐 깎아주세요. 얼마까지 깎아줄 거냐? 뭐 하면은 이거 계산기 들고 와서 타타타타탁 해서 요만큼 뭐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백화점도 생각해 보면은 자영업이고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마진을 먹고 판매를 하는 자영업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옷을 4개, 5개를 샀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나 샀는데 추가 할인 같은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든가, 제가 진짜 여기 자주 오고 이 정도 한꺼번에 많이 사는데 추가로 좀 더 할인해 주시죠 라고 그냥 한번 던져보세요. 백화점에서.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지금 어떤 특정 행사가 있어서 제 재량으로 여기서 추가 10%를 더 빼드리겠습니다. 계산기를 탁탁탁탁 하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시도 안 해보셨다면 백화점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이런 걸 협상을 할 때는 협상 자체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할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꺼낼 때 주위에 다른 손님들이 서성이고 있으면은 승낙 안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잘못된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디스카운트를 저한테 해줌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그걸 보고 그 손님들이 그때마다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도 재밌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나는 협상을 시도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협상에 대해서 혜택을 보게 됐고요. 일반적인 다수는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주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다수는 협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시도하는 사람이 혼자 그걸 시도하면은 그걸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애초에 협상을 시도하지 않는 다수가 옆에 있었을 때는 그걸 들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자체가 대부분은 협상을 시도하지 않고 협상을 하는 사람한테는 들어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디스카운트를 습관적으로 무조건 던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상대가 제시한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한번 무의식 중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던져보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협상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겪었던 사례 중에 연봉협상 시즌이었어요. 제가 특정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저는 이 연봉협상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제가 높은 등급 S등급을 받았고 내가 뭔가 성과를 냈으니까 올려주십시오도 기본적인 이유였겠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 실수령으로, 그러니까 세후 금액으로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히는 걸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유를 댔어요. 이유가 되게 좀 이상한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1,000만 원을 그때 연봉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협상이 재밌는 점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고 그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급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노력해서 1,000만 원을 벌려면 얼마나 이거를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협상의 묘미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상대가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게 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중요하게 제가 강조한 게 협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협상을 시도하는 자체만으로 당신은 평균치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유는 서로 간에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어서 앉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거절하면 그 거절의 이유를 들어보고 그거를 조금 보완한 것을 다시 협상을 시도를 할 수 있고요. 협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하다라는 마인드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안 해보셨다면 한번 백화점에서 꼭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상하려다가 뺨을 한 대 맞았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책임져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